PPT로 쉽고 재밌고 배우고 PPT로 고고고 김영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이름입니다. 손오공과 함께하는 이름 묻기 표현. 자, 오늘은 손오공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학교로 갑니다. 자, 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출발! 자, 이렇게 손오공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을까요? 너 이름이 뭐니? 물론 이 앞에다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배웠던 표현 한번 복습해 볼까? 안녕이라는 인사는 어떻게 하지?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거 싫다. 그냥 바로 나는 너 이름이 뭐니? 라는 표현을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你叫什么名字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때 你叫什么名字 요거가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길 수가 있으니까 나눠서 배우면 좋겠죠? 名字 이름, 什么名字 하면 무슨 이름, 叫 하면 불리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 你 하면 너라는 거 우리 배웠죠? 그러면 너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니? 그 말은 너 이름이 뭐니? 라는 뜻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고 하나씩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라는 문장을 만들었으면 요 다음부터는 통으로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그냥 붙여서 많이 외우는 표현이니까 你叫什么名字가 이 뒤에서 어떻게 다르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통으로 외우시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해서 자꾸 아이들이 입에 익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을 말할 때 我叫天天我叫天天 자, 얘들아 我叫 나는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我叫 하고 뒤에는 이름을 붙이면 돼. 자, 그럼 이번엔 너희들의 이름을 넣어볼까? 我叫 누구누구. 자,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저 중국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알고 싶잖아요. 근데 첫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명단을 파악하지 못해서 아직 중국어로 바꾸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냥 我叫 명화, 我叫 리암, 我叫 유나 이렇게 그냥 한글 이름을 넣도록 하자. 그렇지만 我叫 라고는 꼭 중국어로 말하고 뒤에는 이름을 이야기하면 된다. 다음에 선생님이 중국어로 이름을 바꿔줄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만약에 이름을 들어가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름은 그대로 고유명사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나 3차 시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때 한글 이름을 중국어로 바꿔주시면 되죠. 한자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발음만 바꿔주시면 되고 만약에 한글 이름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이 몇 가지 이름을 정해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你叫什么名字 라는 것은 통으로 외우게, 그 다음에 我叫 하고 뒤에만 이름을 바꿔서 넣으면 된다. 아주 쉽다 라는 거를 강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쉬운 거지만 반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손오공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다른 친구를 사귀러 왔어요. 역시 물어보겠죠. 너 이름이 뭐야?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 하면서 같이 읽어보게 하고요. 자, 그러면 내 이름은 뭐뭐야? 라고 할 때 我叫 하고 이 친구 이름은 뭔가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我叫玲玲我叫玲玲 링링이야. 내 이름은 링링이야. 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요번에 우리 손오공이 또 어디로 가나 볼까요? 이번에는 농구를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또 물어보겠죠. 너 이름이 뭐야?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대답할 땐 어떻게 해요? 我叫 하고 이 친구의 이름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我叫朗朗我叫朗朗 이름이 랑랑이군요. 我叫朗朗我叫 뒤에 이름만 붙이면 된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름을 먼저 물어볼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혹시 기억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서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하고 자 대답할 때는 내 이름은 뭐뭐다. 우리 我叫까지는 알죠? 我叫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뭔지 들어볼게요. 我叫露露我叫露露 아 이름이 룰루군요. 이렇게 하다 보면 4번 정도 반복하니까 아이들이 너 이름이 뭐야? 그리고 내 이름은 뭐뭐야?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는 친구들의 이름만 손오공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손오공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손오공을 보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말이죠. 너 이름이 뭐야? 자, 그럼 이제 손오공이 대답할 차례네요. 대답할 때 我叫 하고 손오공의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我叫孙悟空我叫孙悟空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뭐야? 라는 것을 5번 정도 이제 반복했네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충 입에 익을만 하지 않을까요? 한 5번 정도 반복했으니까 여기서의 팁이라면 이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인형이라든지 종이 인형이라든지 또는 교재에 있는 각 주인공들을 모두 출연시켜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러고 나서는 또 친구들의 이름을 각자 반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너 이름이 뭐니 하면 我叫 하고 자기의 이름을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비대면 수업에서도 하실 수 있고 대면 수업에서도 물론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한국어를 보면서 역할극을 해보아요. 어떤 건지 감이 딱 오시죠? 한국어로 된 걸 보고 우리가 그냥 중국어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어떤 거나 그렇진 않고 이렇게 쉬운 과일 때에는 바로 역할극을 해보아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너 이름이 뭐니? 한국어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겠죠? 你叫什么名字? 내 이름은 티엔티엔이야. 여기는 이제 중국어 이름을 처음이니까 병음을 넣어주었어요. 내 이름은 티엔티엔이야. 그러면 어떻게 말하나요? 我叫티엔티엔 이런 거를 할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한두 개 정도는 전체가 다 같이 하다가 뒤에부터는 이제 시킬 수도 있겠죠. 손 드는 학생한테 시킬 수 있겠고 대면 비대면 수업 모두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 드는 친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죠. 다음, 너 이름이 뭐니? 또 역시 你叫什么名字? 내 이름은 링링이야. 我叫링링.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보고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 해보시면 아이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너 이름이 뭐니? 역시 你叫什么名字? 내 이름은 랑랑이야. 我叫랑랑.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你叫什么名字? 내 이름은 룰루야. 我叫露露.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한국어로 바꿔서 또 한 번 연습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중국어만 돼 있었고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형을 익히는 거죠. 자, 그리고 친구가 이제 또 손오공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너 이름은 뭐니? 你叫什么名字? 내 이름은 손오공이야. 我叫孙悟空. 요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너 이름은 뭐니라는 문형은 정말 확실하게 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제 2차 시에서는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배우는 거예요. 1차 시에서는 그냥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냈지만 2차 시에서는 이제 그의 이름이 뭐야? 그녀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앞에서 이제 我, 你 이런 건 배웠지만 한 번 더 짚어주고 넘어가시고 타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我叫什么什么해서 우리가 알고 你叫什么名字 또는 你好 해서 你의 뜻을 확실히 아는데 여기에 2가지를 더 추가해서 남자의 타, 여자의 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의 이름은 뭐야? 그녀의 이름은 뭐야? 라고 해서 우리가 티환리인시를 하겠죠. 자, 일단 티환리인시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학습.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남자 타, 여자 타 구별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요.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자에 좀 주목하도록 요럴 때 한자를 눈에 익히도록 요런 연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자아이니까 왼쪽에 있는 타인가 오른쪽에 있는 타인가 혹은 빨간색 타인가 파란색 타인가 혹은 여자의 타인가 남자의 타인가 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타는 왼쪽에 있는 타가 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네, 맞는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틀리게 말하면 이렇게 X 표시가 나오도록 해 두었어요. 자, 이번에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럼 왼쪽의 타인가요? 오른쪽의 타인가요? 여자의 타인가요? 남자의 타인가요? 빨간색의 타인가요? 파란색의 타인가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오른쪽이요 또는 파란색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맞는 거, 틀린 거는 X 표시가 나옵니다. 역시 남자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타, 왼쪽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자를 눈에 익히게끔 하는 거예요.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자에 조금 집중해서 아이들이 구별을 할 수 있게 해보는 활동입니다. 자, 역시 여자니까 왼쪽에 빨간색 타가 되겠죠? 아닌 것은 X. 이렇게 해서 그와 그녀의 한자를 눈에 익히고 둘 다 발음은 타라는 것을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그의 이름은 뭐야? 그녀의 이름은 뭐야? 라는 것을 배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你叫什么名字 대신에 니 자리에 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我叫天天이었는데 我 자리에 타라만 바꿨으니까 역시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他叫什么名字 무슨 뜻일까? 你叫什么名字는 너 이름이 뭐야인데 他叫什么名字는 그의 이름이 뭐야가 되겠지?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我叫天天 하면 내 이름은 텐텐이야 인데 他叫天天 하면 그의 이름은 텐텐이야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읽어보시고 또 한자를 눈에 익히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데에 색칠을 하게 해요. 우리 동그라미 쳐볼까? 자, 우리 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볼까? 뭐 여자 타는 세모 표시를 해볼까? 혹은 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자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지어 셔머 밍즈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색깔 칠해 보시고 뭐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색깔을 칠하든지 모양을 다른 뭐 별 모양을 하든 세모표를 하든 하트 모양을 하든 뭔가 그와 그녀의 한자가 다름을 아이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타지어 셔머 밍즈 타지어 랑랑 해가지고 읽어보시고 그와 그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색칠이나 모양으로 다르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읽어보시고 읽는 방법도 제가 늘 강조하죠. 선생님하고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도 읽어보고 아이들 대표와 아이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팀 대항으로 읽어볼 수도 있고 해서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좀 더 재밌는 수업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타지어 셔머 밍즈 타지어 루루 해서 역시 색깔 다르게 표시하고 읽어보고 자, 이번엔 친구의 이름표를 찾아주세요 입니다. 우리가 이름하는 부분에서는 이름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你叫什么名字라는 표현과 他叫什么名字라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너희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볼까? 라고 하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你叫什么名字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我叫
티엔티엔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일단 티엔티엔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대답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는 你叫什么名字로 대답하고 我叫 틴틴이라고 대답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가 2차 시에서 이거를 한다면 他叫什么名字他叫 틴틴 요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요 그림은 하나지만 하나는 你叫什么名字로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他叫什么名字로 물어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 대답은 바뀌죠. 你叫什么名字로 물어보면 我叫 틴틴 他叫什么名字로 물어보면 他叫 틴틴 요렇게요. 그래서 1차 시에 이걸 공부한다면 你叫什么名字로 질문을 하시고 2차 시에 배웠던 것으로 공부를 한다면 他叫什么名字로 질문을 하고 他叫 틴틴이라고 대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가 你叫什么名字 우리가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我叫孙悟空 이번엔 3인칭으로 他叫什么名字他叫孙悟空 해서 이렇게 주인공을 명사를 찾아주는 거죠. 또 우리가 你叫什么로 물어볼 수 있죠. 你叫什么名字我叫露露 그렇지만 2차 시에서는 他叫什么名字他叫露露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你叫什么名字我叫朗朗 그렇지만 2차 시라면 3인칭을 이용해서 他叫什么名字他叫朗朗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번에 你叫什么名字我叫玲玲 또는 他叫什么名字他叫玲玲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찾아주는 거 이런 활동을 해서 질문과 대답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링링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저학년의 경우에 他叫什么名字 링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맞게 징검다리를 건너요. 단 건너뛰거나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다음 장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돌이 첫 번째 줄 원이 타 있는 줄, 그다음에 叫什么名字 있는 줄, 그다음에 什么名字叫가 있는 줄, 名字叫什么이렇게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네 줄에서 한쪽에서 한 칸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중간을 건너뛰고 다른 칸으로 세 번째 열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에서 반드시 하나를 고르고 두 번째 열에서 또 고르고 세 번째 열에서 고르고 네 번째 열에서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열에서 세 번째 열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서 두 번째 열로 갔다가 혹은 첫 번째 열에서 네 번째 열로 갔다가 세 번째 열로 갔다가 두 번째 열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진만 할 수 있어요. 뒤로 갈 수 없어요. 그 룰을 학생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 이름이 뭐니? 라는 문장이 있는데 너 이름이 뭐니? 라는 문장에 맞는 단어를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니까 니. 그럼 여기 이렇게 구명조끼가 생기죠? 叫 요번에 오리발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니? 什么 물이 생겼고요. 名字 이름, 보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징검다리도 건너고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이렇게 육지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손오공이 여의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지금 힘이 없는데 요거를 맞게 대답을 하면 구명조끼와 오리발과 물과 그리고 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갖추게 되면 저쪽 멀리 육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직진만 할 수 있고 뒤로 갈 수 없다는 거. 그게 요 게임의 룰입니다. 그럼 요 다음부터는 이제 함께 해볼게요. 그는 이름이 뭐니 하면 타, 叫, 什么, 名字 네 개가 다 생겼고 이렇게 해서 육지로 나가게 됐죠. 그녀는 이름이 뭐니? 她叫什么名字 이렇게 해서 육지로도 나갔고요. 내 이름은 링링이야. 我叫 링링 또 세 가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의 이름은 랑랑이야. 그러면 他叫 랑랑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받게 됐고 우리 손오공은 육지로 나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룰루야. 그러면 그녀 她叫 룰루 해서 세 가지 아이템을 받게 되고 우리 손오공은 다시 육지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정답이 아닌 것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我, 니, 그의 타, 그 다음에 什么, 名字, 天天, 玲玲, 朗朗 보시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정답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뒤로 가면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한자만 넣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여기다 병음을 넣으셔도 되고 한자 병음을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제 영상을 물론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영상을 만드실 때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PPT를 만드실 때 아이디어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더 재밌는 게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명호였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再见.